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K-팝을 그냥 지나가는 유행 정도로 보는 시각 있잖아요.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이걸 뭐 동서양 문화의 만남, 아니면 정체성의 변화, 심지어는 세계 질서 재편, 이런 거랑 연결짓는 걸 보면 뭔가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은 케이팝을 그저 음악 장르 이렇게만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뭐랄까 디지털 시대에 딱 맞게 진화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하나의 문화적 기계다. 혹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새로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K-팝이 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지, 또 서구 중심 문화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이나 문화 질서는 또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케이팝을 왜 문화적 기계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단순히 한국 대중음악이다 이런 정의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요. 언어, 이미지, 그리고 팬들의 정체성까지 하나로 묶어서 국경 없이 감정을 막 생산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만 딱 내놓는 게 아니라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자기 표현도 하고 또 같이 어떤 정체성을 만들고 그걸 또 소비하고 이 모든 과정이 서로 얽혀있는 하나의 큰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층적이네요. 바로 그거죠. 20세기식 유행 개념과는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서구 문화 중심의 질서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사실 영어, 팝이나 록음악, 또 백인 남성 중심의 문화가 주류였잖아요. 근데 케이팝은 여러 면에서 이걸 좀 흔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까 자료에서 서브타이틀링 모델이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한국어 가사를 굳이 뭐 번역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막으로 보면서 그대로 즐긴다는 거. 이것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인 거죠? 네, 그렇죠. 언어의 장벽을 넘는 방식 자체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거죠. 또 뭐랄까, 남성 아이돌들이 보여주는 좀 부드러운 면이나 중성적인 매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탈서구적인 젠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이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이나 확산에 직접 참여하는 그 플랫폼 기반 구조, 이게 핵심이죠. 이건 과거의 일방적인 문화 전달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팬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미국이나 유럽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쭉 퍼져나가던 그런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여러 문화 중심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뭐랄까 다중심성 시대 이런 느낌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케이팝을 단순히 한국 문화 수출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전 세계 팬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국경 없이 막 연결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특정 지역계에 얽매이지 않는 일종의 탈영토화된 정체성이 케이팝이라는 현상에 응집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BTS나 블랙핑크 음악에 보면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음악, 춤, 팬덤, 플랫폼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 같은 거죠. 와, K-팝 하나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심지어 자료에서는 이걸 세계 권력 이동의 어떤 신호로까지 해석하던데요. 뭐 서구가 완전히 몰락한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문화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의미를 만드는 힘이 더 이상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고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기술이나 경제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큰 흐름과 맞물려서요. 비서구권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케이팝이 바로 그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심리적인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에요. 어쩌면 미래 문화의 어떤 표준 언어를 만들어가는 실험장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뭘까요?
결국 K-팝은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비서구 문명이 세계인의 마음속,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무의식의 중심부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 일종의 정체성 전환 플랫폼이라는 거죠. 기존의 서구식 표준이 좀 해체되고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에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K-팝 과연 언제까지 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좀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일 수 있다는 거네요. 이미 새로운 문화 작동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K-팝을 단순한 음악 산업으로 볼 게 아니라 거대한 문화 인프라 산업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BTS 같은 아티스트는 기존 문화의 틀을 깨는 문화 해상도 해킹 장치처럼 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죠. 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하던데요. AI 기술, 특히 LLM 같은 걸 이용해서 팬 개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감정 생성기로 진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어, 이야기 구조, 감정 표현 체계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K컬처 OS 같은 것이 글로벌 표준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요. 와, 여러분은 이런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K-팝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